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뇌경색은 얼굴이나 말투보다 다리에서 먼저 경고를 보냅니다. 다리가 자꾸 뻣뻣해지고 힘이 빠지고 발끝이 걸려 넘어질 뻔한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큰 병의 신호를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0대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뇌경색 발병 몇 주 전부터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가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왜 하필 다리일까요?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까지 거슬러야 하는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흔들려도 가장 먼저 위험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다리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좌우가 교차 신호체계라서 왼쪽 뇌가 막히면 오른쪽 다리부터 휘청거립니다. 즉, 다리에서 오는 작은 이상이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0세 건강 라운지 패널로 어르신들께 신경외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확실히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신호를 알아차린 분들은 삶을 지켜냈지만 놓친 분들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병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중요한 신호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70대에 특히 먼저 나타나는 다리에서 시작되는 뇌경색 경고 신호 요금까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 증상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리에서 신호가 먼저 올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오래된 고층 아파트의 수압을 떠올립니다. 펌프 힘이 약해지면 꼭대기층에서 먼저 물이 약해지듯 우리 몸도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심장에서 가장 먼 말초, 즉 다리에서부터 이상이 드러납니다. 다리는 체중을 지탱하고 순간순간 균형을 잡고 수천 번의 미세한 근수축으로 보폭을 조절합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작은 근육부터 골반 안정화 근육까지 뇌의 지시가 한 번만 삐끗해도 걸음은 곧장 어긋납니다. 뇌는 좌우가 교차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왼쪽 뇌의 혈류가 떨어지면 오른쪽 다리에서 먼저 힘이 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밤사이 혈압이 낮아지는 시간대에는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첫 몇 걸음이 유난히 비틀거리거나 발끝이 문턱에 더 잘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잠버릇이나 관절 문제로만 넘기면 곤란합니다. 고유 감각, 즉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감각 회로가 뇌에서 흐려지면 눈으로 바닥을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던 동작이 서툴어지고 작은 문턱에도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69세 박인자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요즘 신발 앞코가 한쪽만 유난히 빨리 닳아요. 남편분이 먼저 눈치채셨다지요. 진찰해보니 오른발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력이 미세하게 약했고 눈을 감고 서기 검사에서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영상 검사에서 작은 허혈 변화가 보였고 약물과 생활교정으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본 작은 단서가 결국 큰 사고를 막은 셈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신발 밑창, 걸음소리, 아침 첫걸음을 가볍게 점검해 보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7가지 신호 중에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생각보다 너무 흔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다음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장 먼저 나타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증상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한쪽 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소엔 잘 오르던 집 앞 계단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안 들어가서 주저앉을 뻔한 적은 없으셨나요?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유난히 오른쪽 다리가 휘청거려 중심을 못 잡은 경험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 운동 부족이라 그렇다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운동 부족으로 다리가 약해지면 양쪽 다리 힘이 함께 떨어지며 걷다 보면 점점 더 지쳐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뇌에서 오는 신호 이상은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자기 뚝 힘이 빠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71세 김순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가시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만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하셨다고 해요. 아드님은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난 줄 알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오른쪽 뇌혈관이 6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약물 치료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요. 만약 그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넘겼다면 어땠을까요? 불과 몇 주 안에 큰 뇌경색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건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니라 뇌에서 보내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즉시 시간을 기록해 두신 뒤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뇌경색은 골든타임이 겨우 몇 시간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다리의 저림과 감각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이 좀 저린데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실제로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 문제로 다리가 저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뇌혈관 이상으로 오는 저림은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말초신경에서 오는 저림은 보통 발끝에서 시작해 발목, 종아리 쪽으로 양말을 신은 듯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자세를 바꾸면 호전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뇌혈류 부족에서 오는 저림은 특징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그것도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얼마 전 76세 이정호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맨발인데 마치 양말을 신고 걷는 것 같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해져 뜨겁고 차가운 걸 잘 구별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도 그냥 평평하게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아닌가 했지만 검사 결과 왼쪽 뇌의 감각 피질 부위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했습니다. 결국 작은 허혈성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발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감각을 해석하는 뇌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잘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덜 뜨겁게 느껴지고 딱딱한 길도 부드럽게 느껴지는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의 감각은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양말을 신은 듯 둔한 느낌, 발바닥이 솜을 깔고 걷는 듯한 느낌이 반복된다면 절대로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하고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뇌경색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입니다. 정상이라면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목을 올리는 힘이 약해져 발끝이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이른바 조카수라고 부르는 증상이지요. 처음엔 본인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요즘 걸을 때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나요. 신발 앞코가 유난히 빨리 닳네요. 이런 사소한 관찰이 사실은 뇌경색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최문길 어르신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아내분이 남편 신발의 앞창이 왼쪽만 이상하게 빨리 닳는 걸 보고 이상하다며 병원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실제로 걸음걸이를 보니 왼쪽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려 끌리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검사 결과 오른쪽 뇌혈관에 작은 뇌경색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요. 여러분, 신발은 말이 없지만 몸이 보내는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양쪽 신발에 닳는 모양이 다르거나 걸음걸이에서 쓸리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면 무심히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단순히 근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뇌에서 발목을 들어 올리라는 신호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약화와 뇌혈류 이상이 겹쳐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반복되는 발끌림은 반드시 뇌의 신호 이상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증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인데 요즘 따라 문턱에 발이 자꾸 걸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 발이 덜 올라가 휘청거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냥 깜빡하고 발을 덜 든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뇌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는 고유감각이라는 기능이 작동합니다. 내 발이 어디에 있고 지금 어떤 자세인지 뇌가 자동으로 파악하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을 때 발을 일일이 내려다보지 않아도 되고 계단을 오를 때도 자연스럽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혈류가 부족해지면 이 고유감각 신호가 약해집니다. 그 결과 발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작은 문턱에도 잘 걸리고 계단 높이를 잘못 짚어 휘청거리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얼마 전 70세 임영자 어르신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딱히 몸이 아픈 데는 없는데 요즘 들어 넘어지는 횟수가 늘었다는 호소였습니다. 실제로 집안에서 문턱에 3번이나 걸려 넘어졌다고 하셨지요. 단순한 근력 문제로만 보긴 어려워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더니 뇌 MRI에서 작은 허혈성 병변이 발견됐습니다. 뇌경색 전조 신호였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70대 이후의 반복적인 넘어짐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겨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반 골절, 척추 골절, 장기간의 입원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낙상의 배경에 뇌혈류 이상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거나 걸려서 휘청거린다면 반드시 뇌에서 보내는 경고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5번째 신호는 다리 떨림과 비자발적인 움직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다리가 달달 떨리거나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피곤하거나 긴장했을 때 누구나 잠깐 다리가 떨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쉬면 금방 멈추고 피로가 회복되면 사라집니다. 반면 뇌혈관 문제로 오는 떨림은 양상이 다릅니다. 원치 않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특정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윤창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TV를 보며 편안히 앉아 있는데도 오른쪽 다리가 저절로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떨림이 점점 심해지고 잠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뇌 MRI를 찍어보니 왼쪽 뇌혈관 일부의 협착이 확인됐습니다. 뇌에서 다리에 멈춰라라는 신호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니 신호가 들쭉날쭉해져 다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떨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입니다. 다리를 움직여라, 멈춰라, 힘을 줘라 하는 신호를 내려보내야 하는데 혈류가 막히면 지휘자의 손이 흔들리듯 신호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저절로 움찔거리거나 떨리는 겁니다. 단순히 관절이나 근육 문제로만 생각하고 방치하면 그 작은 떨림이 사실은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다리 떨림을 경험한다면 절대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번째 신호는 보행 불균형과 휘청거림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술 한 잔도 안 마셨는데 걸음걸이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고 표현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어지럼증 같지만 사실은 뇌에서 균형을 잡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 뒤쪽에는 소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소뇌는 몸의 균형과 조화를 담당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 걷는 동작이 매끄럽지 못해집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발이 꼬이듯 제자리를 헛디디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요. 특히 아침에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밤사이 혈압이 떨어져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영향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 70세 강순덕 어르신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로 가시려다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려 벽에 부딪히셨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손해로 가는 혈관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여러분, 단순히 일시적인 저혈압이라면 잠시 앉아 있으면 좋아지고 다시 걸을 때는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뇌혈류 이상에서 오는 보행 불균형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점점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걷기만 하면 몸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중심을 못 잡는다면 반드시 뇌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를 의심해야 합니다. 7번째 신호는 바로 일시적 증상 후 회복,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지요? 쉽게 말하면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몇 분에서 길게는 한두 시간 동안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도 금세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증상이 다시 회복되니 별일 아니구나 하고 안심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한영자 어르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걷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10분 정도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멀쩡히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잠시 혈액순환이 안 됐나 보지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 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왼쪽 반신 마비가 남고 말았습니다. 그때 잠깐 보였던 신호를 무심히 넘긴 것이 너무도 큰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요. 연구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지고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안에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잠깐 증상이 사라졌다고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가 가장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졌다가 돌아오거나 저림과 감각 이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괜찮아졌다고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큰 뇌경색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끄듯이 바로 이때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뇌경색 경고 신호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의 7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쪽 다리에 갑작스러운 힘 빠짐, 저림과 감각 이상, 다리를 질질 끄는 보행, 반복적인 걸려 넘어짐, 원치 않는 다리 떨림, 균형을 잃고 휘청거림, 그리고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 발작까지. 혹시라도 이 중 단 하나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절대로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적인 사실은 뇌경색 환자의 80% 이상은 생활습관 관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WHO와 유럽신경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지요.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혈관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하고 술은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자가 체크법도 알려드렸지요. 의자에서 팔짱을 낀 채 일어나기, 눈을 감고 제자리에서 서 있기, 양 발바닥 감각 비교하기, 일직선 걷기.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평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신호가 곧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조기 경보 장치입니다. 경보음을 무시하면 화재를 피할 수 없듯 다리에서 오는 신호를 무심히 넘기면 뇌경색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의학 정보와 삶의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짠 음식을 조금 줄이고 내일 아침 집 앞길을 빠르게 걸어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여러분의 뇌와 다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